달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과 스터디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모님들 요청으로 인해서 갑자기 게릴라로 설명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지금 고2 중2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블로거를 이제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시작했던 엄마였었고, 이제 품앗이 수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애들 5살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꽤 오랫동안 품앗이 수업을 하면서 엄마 선생님의 역할을 했었고, 아이들과 도서관을 둘째 같은 경우는 3살, 4살 때 유치원 안 다니고 도서관 다니면서 상도 받고 그랬던 책요가를 열심히 했었던 엄마고요. 아이들 2학년쯤 됐을 때 이 품앗이 언니들이 이제 애들 한우리 시켜야 되지 않냐 하다가 우리 중에 누가 배워라 해서 한우리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그 뒤로는 한우리 선생님 생활 한 6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로 이제 대면 수업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허들을 느껴서 그때쯤에 어떤 분께서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사고력 역사 수업을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품앗이 때 이미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달인쌤 한국사를 엮으면서 3개월, 3개월, 6개월을 그때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지금의 다리쌤 한국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역사라면이라는 성인 스터디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저랑 수업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또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어, 역사라면에서 실록을 읽고 일제강점사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역사로운 가족을 이루시는 댁이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인 스터디는 어머님들 편하게 저희 모집 공고 나오면은 오셔도 되니까 오셔서 아이들하고 역사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게끔 예,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 안내를 드릴게요. 달인쌤 한국사 수업은 딱 적당한 시기, 적기라고 하면은 3학년 2학기에 들어오면은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마무리하고 6학년 졸업하기 전 1월 달에 졸업을 하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수업 세팅은 저희 둘째가 3학년 2학기 때 시작됐던 거라서 그냥 제가 둘째한테 다 해주고 싶은 거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인쌤이 둘째한테 해주고 싶은 걸 여기다 다 쏟아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진심으로 했을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 그림책으로 수업을 해요.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인물사, 저학년 통사, 그다음에 유물사, 사건사, 고학년 통사 이렇게 하면 24개월의 달인쌤 수업 한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24개월을 한 차시로 묶으면은 애들 중간에 들고 날고 하는 거 힘들어서 제가 일부러 3개월, 3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해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가고 또 다른 친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주제별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그림책으로 한국사는 12회 수업이에요. 첫 번째 수업은 라우노 쌤께 제가 수업 들은 부분에서 배운 부분으로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셔도 된다, 해도 된다고 하셔서 나의 역사 만나는 재밌는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역사 이렇게 재밌는 거야. 너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저랑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 수업에 대한 의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나머지 11차 시에 대해서는 각 시대별 그림책이 이제 그림책으로 만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또 살짝 생활사 같은 정도는 이제 교재에서 활동지에서 또 만나는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시대를 한 바퀴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물로 가요. 그 다음에는 인물로 가는데 사실 여기는 아이들이 이제 저랑 처음 수업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막 토론을 하거나 뭐 퀴즈를 뭐 심도 있는 생각을 묻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이때는 약간 시중에 있는 논술 수업, 그림책 수업과 역사를 엮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달인쌤 스타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인물은 어떻게 책을 정할까 했더니 인물은 각자 책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댁에 있는 책을 이 인물에 맞춰서 읽고 오세요라고 해서 역사가 술술을 보고 오는 게 가장 메인 숙제예요. 그래서 요거 보고 각 집 가정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인물책을 읽고 만나서 아이들이 얘기를 나누게 되고요. 요 안에서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인물 탐구를 해서 인물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끌어낼 정도로 아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토론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단계, 그림책 한국사, 인물사 이제 하고 나면은, 각 시대별로 만났죠. 그리고 인물들도 만났죠. 해서 이제 저학년 통사가 시작이 돼요. 저학년 통사지만 학년은 이제 4학년, 5학년이죠. 3학년에 들어온 아이들이 이제 3월 되면은 4학년, 5학년이라서 결코 아주 쉬운 이지한 수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20권의 책하고 이제 중간중간 왕 인물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 수업은 그림책 한국사처럼 스타일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왕 인물사 수업은 이제 인물사 성격으로 가는 거라서 아이들이 그동안 했던 수업 시스템으로 어, 전 시대를 한 바퀴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났더니 교과서를 쫙 봤을 때 가장 저희가 안 다뤘던 부분이 유물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여기서 이제 유물유적 한번 다뤄주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시대 흐름도 알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으로 만날 수 있겠다 해서 또 3개월 생각하는 유물유적으로 만나면서 여기도 역시 사고력으로 활동 아이들 상상하기 아니면 현재하고 연결짓기 그리고 유물 메모리 게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물이 사실 제일 심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재밌게 구성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과정의 목표는 요 고학년 통사예요. 고학년 통사를 하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의 조각을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서 고학년 통사를 가면은 이거 그때 거기서 배웠던 거잖아 하면 애들이 아 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이 탄탄하게 쌓이는 걸 저는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사 수업 같은 경우는 휘리리리리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고려청자로도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수업할 때 고려청자는 할애되는 시간이 2분,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아이들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그런 수업을 세팅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이 고학년 통사를 가기 전에, 여기 초등 수준의 한국사를 제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등 한국사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고려 시대에 이자겸의 난, 그다음에 무신정변, 그다음에 만적, 그리고 그때 또 뭐 있었지? 고 시대쯤 되면은 요 앞에서는 안 다뤘던 부분이 여기서 한 차시에 4가지가 와다다다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바로 가게 되면 아이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와다다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심화 사건사에서 모아서 한번 짚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때쯤 되면은 저희 학생들이 역돌이 역순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는 사건에 대해서 되게 즐기면서 토론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제 24차시 고학년 통사로 이제 온라인 수업 한국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 할 때 이 통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아요. 중등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한우리에서 한국사 가르칠 때부터 항상 하던 방법인데 어, 1차 한 차시에 만날 내용 중에 6개 정도는 제가 QR을 다 챙겨요. QR을 만들어 가지고 부교재에 다 넣어놔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수업 오기 전에 그 QR 6개를 다 보고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를 하면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저희는 항상 쪽지부터 읽거든요. 애들이 예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 반 애들은 여기에 꽂혔구나. 같은 일제강점기여도 이 반 애들은 이거에 꽂혔구나 해서 제가 그 포인트를 조금 체크하고서 아이들 궁금한 것도 해결해주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몇 차시?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QR이 많고 과제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독해서 스터디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마시라고 숙제만 해도 많다라고 해서 요 과정에서는 이제 독해서 스터디를 쉬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개월이죠. 24개월 한국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5학년 1학기 때 마무리가 돼요. 3학년 2학기에 들어온 친구들은 그러면 이제 5학년 2학기 때 사회를 배울 때 이미 중등의 쉬운 부분까지 다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아이들이 학교 거 너무 쉬워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 학교는 단평 안 봐서 속상해요. 저도 단평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 정도고, 뭐, 아이들 얘기 들으면 한 반에 100점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저 혼자 100점 맞았어요. 할 정도로 아이들이 편하게 5학년 2학기는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스타일은 이제 요게 그림책하고 인물사하고 저학년 통사 같은 경우는
책을 띄우고 이 책에서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 인물들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너희는 이 사람 중에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니? 하고서 이제 미니 토론이죠, 요거는. 그래서 아이들 의견 나눠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주제로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면은 유물 유적 같은 거는 실사 보여주면서 이 유물 유적에 대해서 또 스토리텔링 하고,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키워드 4개를 아이들 초성으로 나눠주고, 그걸 맞추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가요. 그러고 그 설명과 아이들이 예습했던 영상 봤던 것들 해서 아이들하고 성격이 어떤지, 별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특징을 담아서 해야 돼요. 엉뚱한 거 하면 제가 탈락해가지고 빠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 담아서 할 정도면은 아이들이 그냥 강의식이라서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는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깊은 사고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토론이 너무 재밌어요. 학생들이 어, 5년째 제가 똑같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지만 수업 자체도 저도 라이브로 하는 약간 토크쇼 같은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게스트들인데 게스트들의 대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회차마다 수업이 매력이 달라요. 아이들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이들 이야기 듣는 부분을 굉장히 즐기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아이들도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있다라고 제 수업 스타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생들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수업 스타일이 말하는 수업이잖아요. 필기를 안 하잖아요. 두꺼운 책을 안 읽혀요. 그리고 끝나고 테스트를 안 시켜요. 제가 그 전에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싹 빼고 아이들이 좋아할 얇은 책 읽고 오기, 영상 보고 오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애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놀러 오듯이 즐겁게 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들이 얘기는 잘했는데 기억에 남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마다 과거 시험이라고 이제 골든벨 제가 무료로 초대해서 아이들 간식도 빵빵하게 해주면서 이제 복습하게끔 하고 이때 이제 역사송 같은 거 암기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3.1절 6.25 이런 기념일 때는 제가 또 미션 드려요. 뭐 신문 만들기, 그다음에 영화 보고 뭐 책 보고 서평 쓰기 하면은 간식 주면서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날 보낼 수 있게 돕고 있고요. 학부모님 톡방에 꿀톡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꿀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고 이제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수업을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생 친구들이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랑 수업을 했는데 6학년 1월에 세계사가 끝났고 얘들은 이제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 세계사 시험을 보는데 졸업했다고 끝이 아닌 게 저랑 오랜 기간 수업을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한 친구들을요, 한 방에 묶어놔요. 톡방에다 이제 모아요. 그러고 너네 이번 방학에 사회에 관련된 과목 니네가 다음 학기에 배울 거 문제집 하나씩 사서 앞에 목차에다가 적어. 어떻게 해서 이번 방학에 다 풀지 적어. 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은 저랑 1년 넘게 독해서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고학년 통사 인증을 하면서 지낸 친구들이라서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코멘트도 안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안 해요. 그러면 알아서 애들이 그냥 찍어서 올리고 문제집을 한 번 다 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방학 때 모아서 예습시키는 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제자들이 중2가 돼서 첫째자들이 내신을 봤어요, 세계사를. 그래서 되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장학금 준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청해라, 대면 신청해라 했더니 애들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신청자가 졸업생이 18명인데요. 100명을 5명이 받고 그다음에 90점을 8명이 받고 한 명은 연락이 안 됐고 두 명은 선생님 저 못 받아요. 그러고 그냥 웃더라고요. 그리고 두 명은
저희 딸은 국제학교를 다녀서 시험을 안 받고 홈스쿨링 하는 친구 한 명 있고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물어봤더니 요렇게 예습했던 게 조금 더 편했다, 시험 볼 때. 그래서 여러 번 돌리고 예습하게끔 도와서 아이들 성적까지 제가 가능하면은 잘 나오게 돕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100점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사 준비 안 하고 가거나 한 바퀴 돌고 갔다가 힘들어 한다고 첫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둘째는 선생님께 맡길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떻게 하면 100점이 나오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이 여러 번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답은. 우선 3년 차 되면 여기서 10개월 동안 아주 쉽게 개념을 알려주는 수업을 해요. 왜냐하면 책에서 공화정 하면 스르륵 지나가고 거기 이제 구조 그냥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화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가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개념을 만나는 수업이 10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어, 중2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요. 중2 수준으로 이제 용선생 교과서 세계사 순서가 교과서 순위라서 요걸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 부교재에서는 교과서를 한번 읽으면서 중요 단어 초성을 채우게끔 되어 있고 어휘를 채우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교재로 이제 아이들이 교과서를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 두 개로도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중간에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요. 세계사 선생님이 쉽게 가르쳐 주셔도 어려워요. 저는 좀 흥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작됐던 게 이제 독해서 스터디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3년 차에는 5바퀴를 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용선생으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문해력 코스 6개월 하고, 마지막에 세계사로 복습을 해요. 책 난이도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이 1단계가 되게 띄엄띄엄인 거예요. 차시도 적은데 제가 하루에 2챕터를 가면서 둘 중에 한 챕터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띄엄띄엄띄엄이라서 저랑 스타일이 맞는지 테스트용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가 좀 담임쌤하고 기존에 독해서를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이 용선생 먼저 하고 문해력하고 마지막에 복습으로 일독해를 넣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번을 아이들이 돌리고요. 이제 9월에 원래는 첫 개강을 해요. 근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3년째인데 외부 충원 안 되고 그냥 재원생들 마감으로 되고 있어서 올해도 충원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번을 돌려요, 세계사를. 그쵸? 세계사를 5번을 돌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방학 때 문제집 한 번 더 풀리면 6번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본 수업을 듣는 게 얘들은 7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에 대해서 배경 지식은 완벽하게 있고, 또 다른 애들은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으쓱으쓱 하면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얘들 뭐 개념 정리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거의 기출을 바로 풀 수 있는 상태로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게 좋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번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생소하기 때문이에요. 지명도 그렇고 국가, 도시, 인물, 이야기 같은 게 여러 대륙에서 한꺼번에 막 쏟아져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지역이 도대체 지금의 지명으로 어딘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면서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저희 한국사 고수들이죠. 24개월 잘하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세계사를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이 나뉘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남고 아닌 애들은 그냥 그땐 선택이었고 요즘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챙기시는데 그래서 그땐 선택이니까 그걸 선택한 애들이면 역사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중간에 선생님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너네 이것도 해볼래? 그러니까 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독해서 스터디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청으로 시작됐던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독해서 스터디 하다가 한 내용들이 수업에 나오면 아이들이 그거죠 하고서 알고 아니면 제가 그걸 소환해서 알려주면 그거구나 하고서는 약간 이렇게 크로스 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고학년 되면은 바빠요. 그쵸?
4학년 때보다 5학년이 바빠지고 5학년 때보다 6학년이 바빠지고요. 6학년 때보다 중학생이 바빠져서 어머님들은 항상 아래 학년 한 학년만 봐도 아, 내가 저 때만 돼도 이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킬 텐데라고 생각을 하셔요. 항상. 그거는 고3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 세계사 이외에도 강도 높은 과목의 학습을 함께 하기 때문에 몰아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꾸준히 접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아이들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덩어리로 크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미루게 돼요.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더 부담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쉽게 매일 만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아이도 엄마도 편하실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계사는 중2에 끝나기는 해요. 하지만 고등 통합사회 안에 들어가면은 행복의 기준을 설명할 때 헬레니즘,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시대의 행복은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다가가요. 그리고 또 종교 부분으로 다가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사가 탄탄한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거고, 헬레니즘이 뭐더라? 뭐지? 하면은 이해를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모른 채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사가 좀 정리가 되면은 통합사회 부분에서 이득되는 부분도 편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 들을 친구들은 이렇게 첫 세계사 수업하는 과정에 미리 일일 일독해 들어가서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세계사 수업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끝내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해서 스터디 안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온라인 수업이었고요. 이제 독해서 스터디 저랑 수업 시간 안 맞는 친구들, 아니면은 또 상황이 온라인 수업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독해서 스터디로 꾸준히 갑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단계 해서 이제 1단계는 일일 일독해, 2단계 용선생 한국사, 3단계 문해력 보스 이름 바뀌었어요. 이번에 초등 문해력으로. 근데 제가 바빠서 다 문해력 보스로 통일할게요. 우선은 요렇게 책 수준은 1, 2, 3이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일 일독해는 독해서 보고 영상 보고 역사 수다가 들어가요. 한국사는 역사 수다, 그다음에 세계사는 요렇게 복습 노트로 들어가는 식으로 얘는 크로스가 돼 있고, 그다음에 용선생 같은 경우는 역사 수다가 들어가요. 제가 카드 이미지 갖다가 전달하면 아이들 미션 해가지고 뭐 글쓰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광고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 게 바로 여기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애들이 와요. 1살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막 이런 거 미션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고, 그래 니네는 복습을 해라. 그래서 일주일 과정을 복습하는 복습 노트가 한 페이지가 교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 다 어휘는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추가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톡방에 영상을 드리는데, 이제 아침이 아니라 제가 여기 베트남으로 이사 와서 시차 때문에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가요. 그러니까는 들어오시면은 알람부터 꺼두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션 같이 가고요. 그다음에 독해서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냥 풀면 안 되는 이유가요. 애들이 역사적인 사실 알잖아요. 앞에 지문 안 읽고 뒤에 있는 문제 자기 지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이거 풀 때 이거 관련된 것들 찾아서 밑줄 쳐라. 그리고 여기 어휘들 다 밑줄 치면서 읽으라 그래요. 나중에 어휘가 또 따로 십잔말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줄 치고 꼭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안 되면은 톡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관리를 제가 개근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개근에 대한 그 보람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들이 저는 여기서 빨간 줄이 가면서 루저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개톡 드리고요. 오후까지, 일요일 오후까지 제출 안 하시면 개인톡으로 메시지 드리고, 한두 개 아깝거나 뭐 간식 받는 날인데 못 낸 친구들은 제가 상황이 허락하면은 일요일 밤 8시 45분부터 연락 드려요. 그래서 엄마가 깜빡하신 분들 챙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아이들이 좀 성공하는 보람을 느끼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부분 아이들 나왔던 부분들 일반 어휘랑 역사 어휘 모두 해가지고 이제 복습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은 어휘 복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일 일독해 역사수다, 그다음에 용선생 독해 역사수다 이렇게 미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부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역사수다 안 하니까 이렇게 복습 노트로 들어가고, 요것만 진행했더니 또 용선생에서 역사수다 너무 좋아하다가 넘어온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년에는
맨날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역사 질문이 들어가요. 이미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여기에 이제 영상이랑 책을 보면은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매일 전달드려서 아이들이 톡에다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선물로 동기부여해서 한 권 끝나면은 간식 선물 주면서 아이들이 힘나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에는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으로 선물 줘서 아이들 완주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해서 스터디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조금 학습적인 거 문제집 푸는 거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이번에 들어오실 때 용선생으로 먼저 들어오시는 걸 권하고요. 아직 학습적인 부분이 뭐라 그러지? 정착이 안 됐어요. 문제집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은 일일 일독해를 먼저 하고 나머지를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안내드리면 어머님들께서 고민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해서하고 달인쌤이 만든 부교재와 달인쌤 답지까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열었어요. 중학교 2학년 제자들이 선생님 저희 한국사 다 까먹었어요. 빨리 이거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독해서 스터디라고 해서 그 친구들 의견 듣고 그래, 니네들하고 한 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초등, 중학, 연결 징검다리 한국사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딱 진짜 그 수준이에요. 중등에 아주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어도 초등 수준 이상이고 중등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져 있어서 요 교재를 선정을 했고요. 영상을 이제 그걸로 갈 거예요. 요거는 뺄게요. 한능검 문제는 빼고 영상을 중학교 2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역사 2 수준의 인강이나 아니면 관련된 영상들 있잖아요. 그 텍스트 위주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선정을 할 거라서 달인쌤하고 용선생이나 문해력을 하고 선생님 저는 더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인 5학년은 한동먼을 해도 되는데 저랑 처음 수업하는 친구가 한동먼을 들어오면은 이 역사 영상의 재미는 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5학년이 처음 하면은 요거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스토어에 들어오면은 환불하시거나 변경하시라고 연락 다 드리거든요. 너무 어린 애기들 들어오고 그러면 다 안 받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가릴 거니까 저랑 처음 하는 5학년은요. 문해력 보스 해도 되고 용선생 해도 됩니다. 그거 하고 이제 6학년인데 처음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학교에서 그래도 5학년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6학년부터는 신규생들도 중학생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상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출석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주 용선생 한국사 1반, 용선생 한국사 2반 출석률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용선생 세계사반, 그리고 문해력 보스 한국사, 문해력 보스 세계사, 1일 1독해 세계사. 요 정도씩 아이들이 출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은요, 매번 올출인 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반 애들은, 내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하면 되게 주목받고 민폐가 된다라는 분위기로 그냥 끝까지 진짜 올출로 갔던 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아이들이 인증을 잘 하고 있어요. 인증률 높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 그런 부분에서 재등록률도 높은 스터디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죠. 초등한국사 필사 스터디해서 5학년 2학기 때 당장 시작하는데 저희 아이 백지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면은 교과서 한번 보고 가자. 그리고 교과서에 관련된 영상 선생님이 추천해 줄게. 그거 보고 가면은 예습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들 제가 모두 보면서 너무 길면 아이들 힘들어서 딱 300자로 요약했어요. 300자 내로, 300자 내로 해서 주제별로 이제 아이들 따라 쓸 수 있게끔 하고 제가 큐레이션하고 유물유적 사진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선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날짜가 8월 3일이에요. 앞에 있는 독해서는 교재 배송 기간이 있어서 조금 미리 주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주문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 필사 스터디는
전날까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개강 전날 저녁 6시에 모두 입장하시면 해요. 그래서 그때 늦게 들어오시면 또 이제 제가 따로 뭐 연락 드려야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그 주 금요일까지 들어오셔서 제가 초대도 드리고 편안하게 천천히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출첵 가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간식 중간에 5회차, 9회차 해서 간식 선물 주면서 아이들 완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필사가 사실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밌게 하려고 그 메모리 게임 있어요. 제가 아이들 유물 유적 유물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12개 블럭 갖다가 빨리 뒤집는 게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고 아이들 주말마다 배틀이에요. 그래서 가장 빠른 친구 9시까지 9시 30분이 여기는 마감이거든요. 9시 30분까지 제일 최단 기록 남긴 친구는 간식 선물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경쟁 붙어가지고 유물 유적을 아주 열심히 쳐다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익히게끔 그렇게 장치를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분량은 요 정도예요. 하루 분량이고 여기 부분 이제 요약된 거고 여기 두꺼운 글씨는 여기에 있는 답이에요. 어찌 보면은 요 밑에 어휘의 답이 여기에 두꺼운 글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초성 채우면서 역사 어휘 한번 쓰고 그다음에 유물 유적도 여기 이름 따라 쓰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옆에다 따라 쓰는 걸로 이렇게 인증 하루에 한 2페이지 딱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 집에 프린터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만 요 페이지만 요약된 전자책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PC나 노트북이나 PC나 뭐 패드나 펼쳐 놓으시고 아이들 그냥 집에 남는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초성 단어 쓰고 어휘 쓰고 그다음에 문장 써가지고 찍어서 올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이들 지니스쿨을 보고 오면요. 수업의 퀄이 높아져요. 지니스쿨 제가 너무 좋다고 추천 몇 번 드린 거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는 추천 안 하고요. 애들이 방학에 보고 오면은 그 학기에 그 아이의 이 이야기하는 퀄이 확 높아지면서 수업이 고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스터디를 이렇게 많이 운영하면서 지니스쿨을 지난 학기에 운영했다가 어 너무 뭔가 봐야 될 게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세팅을 심플하게 갈 거예요. 아이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로그인이 허들이 있고요.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가 안 해주면은 이거는 몇만 원짜리가 묵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로그인해서 애들 앉혀놓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장치로 해서 이번에 3주 동안 역사 영상 실컷 보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고 간식비도 간식까지 포함이에요. 그래서 요거 도와주시는 어머님께서 출첵해 주시고 출첵 선생님 되시고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역사 용어는 저도 아침에 카드 뉴스 한 장 보내줘요, 애들한테. 그거랑, 요렇게 보셔도 돼요 하는 추천 목록은 있어요. 저번 학기 했던 거. 그래서 그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뭐 제가 출첵이 아니라 뭐 코멘트라든지 뭐 활동지라든지 그거는 이제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를 유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스터디가 되게 많은데 몸이 하나라서 또 이제 어머님들께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예전에 했었어요. 한 5년 전인가? 아이들 책놀이 재밌게 하는 풀잭을 10일짜리를 했었는데 이거 임자를 못 만났다가 이번에 임자를 만나서 학부모님 상담해요. 저는 전화 상담할 때 어머니 그림책 일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애들하고 수업할까 고민 중이에요 하셔서 그러면 제가 아이템 갖고 있는 거랑 같이 하셔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쉽게도 저기 시범반으로 지금 어머님께서 하는데 그건 마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저희 대기톡방에 계시면 2기부터는 유료로 진행하는데 그때 이제 전달 드리면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신청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능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 초과됐지만 안내 드릴게요. 한능검은 이제 이런 혜택이 있어요.
공기업 갈 때 승진할 때 반영되고 그다음에 일부 대학 수시 모집할 때 가산점,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 가산점이 붙어요. 그리고 교원 임용 시험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나이스한 거는 지금 따놔도요, 10년 후까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왔어요. 만약에 2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이제 취업하기 직전에 하거나 대학 가기 직전에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따놔도 나중에 대학 갈 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시간 많을 때 하자라고 하면서 초등까지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국가 공인이라든지 대학의 가산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험이 어려워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는 높아지고요. 어, 학, 학교 교과 과정으로 했을 때 최태성 선생님께서 기준 삼아 주신 거 가져왔습니다. 기본 시험을 봐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6급, 5급, 4급이 정해져요.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근데 이 4급도 어머님들 되게 낮게 보시고 우리 애 심화 볼까요?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심화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 따고 보세요라고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고 4급이 고등한국사 수준이에요. 그리고 5급이 중학생 수준이고 6급이 초등 6학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더 난이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고 합격률도 4급은 10몇 프로, 많이 나와야 20%고요. 전체 합격률이 50%예요. 그러니까는 반은 떨어지는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해요. 저랑 고학년 통사까지 한 친구들이 우선은 주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친구는 저희가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1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요. 최태선 선생님 강의를 완강을 하면서 문제집을 선생님 거를 3개를 다 뛸 거예요.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간 할애며 성실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그걸 다 하면 저는 합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완주한 친구들은 다 합격을 했고 완주를 못한 친구는 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실도를 보고 제가 한국사 독해서 스터디를 저랑 하면서 밀리거나 막 촉박하게 내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꾸준히 잘한 친구는 너는 가능성 있어라고 하고서 받는 거지. 무조건 달인쌤 수업을 스터디 전 2번 했으니까 저는 이거 할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성실한 친구들을 그 힘으로 갈 수 있는 스터디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강좌 소개였고 이제 수강 신청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거 방법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27일 밤 9시 40분에 대기톡방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먼저 이름을 꼭 바꿔주십사. 조금 이따 나올 건데 이름을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선 시간 안내 드릴게요. 저기 그림책으로 한국사는 월요일 4시 40분, 목요일 6시가 개강이 되고 각 반에 5명씩 이제 선착순 톡을 남기신 분은 제가 화면으로 찍어서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누구 어머님 대기 1번이십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5분 사이로 그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1, 2분 사이에 어머님들께서 올리시면은 저는 캡처해가지고 누구누구 확정됐습니다 하고 그 다음 5분 45분에 기다렸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착순 등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유물사는 목요일 3시 타임 1명 충원해요. 그래서 요것도 50분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목요일인데 9시 40분에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기실 때 이제 멘트를 쓰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대화명 어머님들 대화명 튜브 어피치 만약에 1등으로 하셔도 그 친구는 수강 불가해요. 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거예요. 대화명이 학년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선착순에 들어도 무효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시면 다 바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남기실 때도 이제 뭔가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짧게 남겼는데 되고 누구는 길게 남겼는데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6글자 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월요일, 그림책 목요일, 그 다음에 그림책 무슨 요일이지? 잠깐만요. 그림책 목요일, 그쵸? 유물사 목요일, 이런 식으로 6글자를 써주셔야지 그게 이제 인정된다라고 그냥 약속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또 분란이 생기게 되면은 서로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탈자 있으면 무효고, 그 다음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엄마 아빠 2분 들어오셔가지고 각각 하셨어요. 쌍둥이는 각각 하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월목 다 돼요. 그러면 월목 다 넣으세요. 어떤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두 개 다 넣으시고 만약에 두 개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9시 55분까지 홍길동은 월요일 수업으로 듣겠습니다라고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대기분한테 이제 연락 드려가지고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강 확정되시고 잠수 타시는 분도 계셨어요. 별별 잠수가 다 있어요. 이 수업을 하다 보면요. 수강 확정이 됐는데 어머님 톡 주세요라고 했는데 잠수를 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친구를 받아야 될지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정해놨어요. 10시 30분까지 개인톡을 안 남기시면은 그분은 수강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다른 분께 이제 대기하시는 분께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톡으로 학생 이름, 어머님 연락처, 아이 학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일반 톡으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톡으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독해서 스터디 했던 친구라서 저랑 일반 톡 맺어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픈 채팅으로 넣지 마시고 저랑 소통하는 일반 톡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혼자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하루에 3개 이상을 못해요. 저 그동안은 2개를 유지하다 요즘 들어서 이제 3개로 늘렸고 제 수업 자체가 90분 수업으로 보셔야 돼요. 80분이라고 했지만 수업 끝나는 게 거의 90분이고 아이들의 얘기를 끌어내야 되고 아이들을 조율을 해야 되는 수업이라서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50분 수업 강의식이면은 제가 6개를 할 거예요. 근데 3개밖에 못해서 이제 매번 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모든 친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까지 전하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채팅에 남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기 마이크 켜시고 말씀 나눠주셔도 돼요. 채팅을 볼게요. 채팅 없으세요? 궁금하신 거? 녹화본 보셔도 되는데 이쪽에 지금 오신 거는 궁금하셔서 오셨을 줄 알았는데 네, 오케이. 네, 질문 볼게요. 유리 어머니, 그림책 서 금요일 3시는 안 열기로 했어요. 예. 예, 그냥 다음 학기에 열게요. 사실 베트남 오고요. 여기가 덥잖아요. 한국에서는 오전에 제가 수업도 하고 모임도 다니고 와서 세계도 했는데 여기서는 저 거의 왕따처럼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더워서 빠지는 기운이 있어서 세계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또 제가 남편 주말 부부라서 막 이렇게 4시쯤에만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학기에 는 너무 빡빡하게 안 가고 다음 학기에 졸업생들이 있어요. 다음 1월에 졸업하잖아요. 저희 애들이. 그러면은 그 새 타임이 열리니까는 여유 있을 때 만나서 할게요. 앞에 6개월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네, 저학년이 한국사를 들으려면 저 순서대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저는 1년 단위로 그냥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 저 시간대가 벗어나서 개강을 하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스터디는 초3부터 받아요. 독해서 스터디 한국사는 초3부터 초1, 2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입금 다 환불해 드려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셨다가 힘들다고 연기하시고 2년 후에 오세요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1, 2학년은 안 받고요. 3학년부터 가능하고 어, 저희 8월 31일에 개강하거든요.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항상 개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화본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이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이들하고 티키타카를 하는 수업이라서 강의식이면은 녹화본 저도 하고 아이들 수업 듣고 하면 좋은데 이거는 라이브예요, 제 수업이. 제가 MC고 애들이 게스트인데 어떤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고 아이들은 그 토론할 때 막 그걸 즐기면서 하는데 다른 아이들 토론하는 거 그냥 듣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영상 녹화보는 이렇게 뭐 할 계획이 없습니다.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신기해요, 어머니. 네, 녹화본 볼 수 있나요? 좀 늦게. 네, 요거 정리해서 저기
우리 아니지. 대기톡방 상단에 링크 걸어 둘게요. 유튜브 올려가지고 내부 공개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1년 차부터 쭉 듣는 수업 온라인 수업이요. 지금 어머님들 줌에 오셨잖아요. 요렇게 저랑 소통하면서 저랑 티키타카하고 막 생각하고서 그게 맞을까 막 이러면서 하는 라이브고 이제 스터디는 저랑 시간 안 맞는 친구들 아니면은 자기 주도를 하는 거를 제가 끌어주면서 소스를 많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영상 보고서 이제 문제 풀고 그다음에 미션하고 그거 인증하고 하면서 가는데 저는 그 양도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스터디랑 수업 다 하는 친구들도 이 양쪽에서 다루는 게 다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매일 인증인데요. 월부터 금까지가 진행이 되고 기준은 일요일 밤 9시까지 인증이라서 어머님 인증 시간 5분 드려요. 그래서 9시 5분까지는 동그라미 표시고 9시 6분부터는 세모 지각 표시예요. 그래서 지각이 포함돼도 저는 간식을 드려요. 새콤달콤 작은 걸로. 그래서 인증은 일주일에 몰아서 해도 된다. 단 영상은 매일 하나씩 아침이든 오후든 꼬박꼬박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거 스터디가 문제집 풀려고 하실 거면 18만 원 내실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이 안에 제가 드리는 120개의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쌓이고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집을 풀 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거가 제 스터디이기 때문에 역사수단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역사수단은 너무 바쁘거나 아이가 성향이 안 맞으면 생략할 수 있지만 영상은 꼭 보여주시는 걸로. 이건 엄마 숙제예요. 엄마가 이 스터디를 신청하면요. 이건 내일이야 라고 하셔야지. 얘들이 이걸 안 봐요. 뭐 그러면서 이제 넘기시거나 우리 애들은 안 봐요. 이게 아니라 엄마가 보게끔 만드는 게 엄마 숙제예요. 그래야 이 스터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영상 인증 아니요. 영상은 각자 보고 근데 가끔 미션이 영상을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인증 따로 안 하고 문제집 푼 거 하고 부교재 인증하시면 돼요. 네, 역사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와가지고 수업할 수 있어요. 저학년 통사도 괜찮아요. 베이스 없어도 저학년 통사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막 이렇게 해주면은 이 흐름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좀 아이들이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알 수 있고 초인데 초3 전까지 뭘 하면서 도움이 될까요? 국중박 가지 마세요. 예, 저거 아침에 제가 아니 저거 꿀팁 수업할 때도 5학년, 4학년 돼야지 2시간 동안 수업하는 체력이 된다고 저는 그것도 얘기했거든요. 2학년 애기 저랑 수업했었죠. 왜냐면 제가 동생이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2학년 동생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걔 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해서 2학년 받지 말아야겠다. 저는 2학년 아이들 하는 거 좀 반대예요. 저는 아직 그리고 5학년이 적기인 게 내가 뭘 알아야지 가면 보면 재밌는 게 있거든요. 근데 2학년 애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그 그릇들 보고 오는 거고 돌멩이 보고 오는 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에는 박물관보다는 애가 책을 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책을 못 읽는 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1, 2학년 어머님들은 제가 예전부터 책 읽히세요. 1, 2학년 때 책 읽히세요가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이 많아서 읽기만 해도 이 허들이 많이 낮아져요. 역사 동화를 읽을 수 있고 역사 지식책을 읽을 수 있고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읽지를 못하면요. 제가 만화도 괜찮다고 하지만 만화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을 수 있는 2학년, 3학년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이는요, 다 초등학생, 그러니까 한국사는 초등학생용이라서 맥시멈 긴 거는 EBS에서 나온 거 10분짜리고요. 거의 10분 안쪽이에요. 3분부터 10분 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에 딱 보고 가기 좋습니다. 저학년 집에서 역사책 어떤 게 좋을까요? 어,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이거 하나만. 그러면 여기 영상 끄고 오신 분들 감사하니까 제가요, 녹화 끄고요. 그 부분만 딱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